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이 조금 쌓여가지고 그 질문을 더 쌓였다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질문 다 적어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 현역 선수, 은퇴한 선수 다 합쳐서 저는 타이거 우즈는 빼라고 해서 타이거 우즈가 제일 좋죠. 좀 간지도 나고 멋있고. 근데 이제 타이거 우즈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옛날에는 조금 약간 리드미카라는 면에서는 프레드 커플스가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또 아담 스캇도 스윙 좋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스윙 좋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뭐 호마도 스윙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근데 딱히 제가 누구 딱 얘는 너무 스윙 좋다 막 이럴 만한 그 타이거 우즈 같은 급의 그 스윙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여자 프로들 중에서도 제가 약간 추구하는 거랑 네 넬리 코다? 그 동생이 누구죠? 둘 다 키 크지만 그렇게 딱 잡아놓고서 이렇게 치는 거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스틴 로즈 스윙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백스윙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백스윙을 한 다음에 백스윙을 이렇게 갖다가 던져놓고서 다운콕이라고 말씀하신 거 내려가면서 이렇게 코킹을 하는 건데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오래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대선배님들 그런 분들이 이제 비거리를 어떻게 내는지를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몰랐던 분들은 혹은 알지만 잘 안 됐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멀리 가는 원인은 이제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많이 끌고 가면 멀리 간다는 걸 이제 아시고 그냥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코킹하지 마 그냥 이렇게 쭉 들었다가 내려갈 때 내려가면서 이렇게 코킹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었죠. 말하자면 뭐 서르지오 가르시아 같은 애가 약간 그런 식으로 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출렁거리는 게 또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게 옆으로 이렇게 내로우해지면 좁아지면 이 볼에 대한 클럽 헤드의 접근 각도가 너무 가파라지면은 이렇게 스티프하게 내려오면은 공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못 끌고 오는 사람들 아니면 펴진 사람들이 하는 연습이고 원래는 얘가 이렇게 레깅도 필요 없이 그냥 레깅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으로 채가 좀 휘는 정도지 여기서 이렇게 멀리 내려오면서 끌고 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 다음 콕 글쎄요. 여기서 처음에 코킹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걸 유지하기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가서 마지막에 코킹을 하는 게 더 좋지만 지금 본인이 그 단계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채도 춤을 추게 되고 비거리는 많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볼 컨택에 있어서는 이렇게 강도의 차이가 잘 맞았을 때 뻥 멀리 가고 덜 맞았을 때 말도 안 되고 막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저는 약간 어느 정도 반까지는 좀 코킹 없이 갔다가 오히려 헤드가 이렇게 열리지 않고 이렇게 샷되게 이렇게 닫혀서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너무 여는 게 오히려 좋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갔다가 어느 정도 갔을 때 던져져서 얘는 가려고 그러면 탄력에 가고 있고 그때 내가 약간 그 왼발을 디디게 되면 약간 딸려오는 요 정도 그 괜찮게 하시는 거에 너무 심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고 그 다음에 백스윙 과정에서 그렇죠. 아까 이게 백스윙 과정에서 코킹하고 이렇게 코킹을 하고 나서는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쵸? 어렵죠. 왜냐면 오른손에도 소위 캐스팅이 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이렇게 팔꿈치를 조금 조인다고 생각하면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리니까 그 제가 다른 영상들 많이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왜 팔꿈치를 조금 좁게 하느냐. 그것도 뭐 아주 자세히 좀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왼팔의 로테이션의 정도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이게 공 맞는 순간에 로테이션이 막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거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채가 뒤에서 이렇게 끌려 내려오는 거를 여기서 돌리려고 그러는 힘은 필요하지만 치고 나서 이렇게 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어찌됐건 간에 팔에 돌아가는 정도로 계산하거나 거기다가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느낌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맞고 나서 왼손 엄지손톱이 바닥을 볼 정도로 도느냐 요걸 생각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샤프트에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이렇게 뭐 KB 스토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치고 나서 하늘로 올라올 정도로 이 샤프트가 돈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 앞쪽으로 더 그 도는 거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서 포커스를 맞춰놓고 하면 훨씬 더 좋아요. 이걸 안 돌리고 이걸 돌리려고 그러다 이게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전 중에서 이 헤드가 이렇게 열렸던 게 닫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놓으면 조금 더 잘 돈다는 거죠. 물론 이 뒤에 남아서 돌리는 거는 잘 안 되고요. 좋지 않고, 그리고 또 뒤에 남아서 돌리는 거 좋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라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얼마큼 할 수 있는가 제가 보면 좋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손 엄지손톱이 바닥을 볼 정도로 돌았으면 돈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엔 돌리는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왼발 디디면서 돌릴 수 있다면, 그러면은 공은 예전보다 탄도가 조금 낮게 가고 또 힘있게 나갈 거라는 거죠. 훅도 안 나요. 왼쪽 안 갑니다. 자, 제가 팔을 잘 쓰면은 좋고 못 쓰면 망한다고 거기 영상을 올렸는데, 팔을 잘못 쓰는 경우가 뭐가 있냐 그런데 거기도 설명이 있긴 해요. 어떻게 하냐면 팔 잘못 쓰는 게 이제 막 이렇게 쓰는 게 잘못 쓰는 거죠. 자, 백스윙 처음에 올라갈 때 팔꿈치 이렇게 가는 거,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 좋지는 않아요. 예, 그 사람들도 아마 고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은 뭐 상관없죠. 그러면서도 잘 치면.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테이크어웨이가 가고, 그 다음에 4분의 3 스윙이 이렇게 됐을 때 4분의 3 스윙에서 얘가 이렇게 뒤로 벗어나면 좋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깨가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백스윙 탑에서도 너무 벌어지는 것보다는 약간 가지런히 해가지고 얘를 받쳐주는 게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팔의 움직임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에서, 그 영상에서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팔의 움직임이 좋은 게 이렇게 핸들 우회전 좌회전하는 게 잘 되고 몸에 붙어서 몸이랑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를 몸에다 다 붙여놓고 몸통 회전으로만 치는 게 제일 잘못된 거라는 거. 그래서 잘 보시면 왼팔 도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오른팔 도는 거 보이시죠? 이게 균등하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도는 건 좋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걸 숙인 상태에서 많이 돌려봤자 안 돌아요, 얼마.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쳐졌다, 레이드 오프 됐다, 그거는 상체가 일어나기 때문이니까 앞으로 스윙을 유지하면서 하면은 절대로 나쁘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그 7번 아이언이 그 130m밖에 안 나가신다고 비거리 고민이 있으신 분이 연배가 한 51? 뭐 이 정도 되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130m 적게 나가는 건 아닌데, 뭐 그 정도 지금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볼 때 많이 칠 텐데 130m보다 덜 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그거에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비거리가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또 그 다음에 비거리를 늘리려고 하니까 훅이 난다는 분하고 제가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전에도 뭐 여기저기 설명을 했지만, 가령 어떤 섬에 웨지를 하나 갖다 주고 그 섬에 도착하려면 배편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을 모시고 웨지를 쥐어주고 그 다음에 그 섬에다 내려드리고 거기서 웨지 하나만 쥐어주고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습하라고 그러고 저는 배 타고 돌아오죠. 그 다음에 저녁 때 다시 모시러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그렇게 일주일 한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은 샌드위치밖에 없으니까 웨지 가지고 하루 종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돌아왔을 때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자 오늘은 웨지 가지고 낮게 치는 거 연습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치던 사람도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 그런데 왜 이걸 못하냐고요? 필드 나가야죠. 점수 당장 내야죠. 내가 힘쓰는 거는 이렇게 쳐왔던 힘이 있는데 그게 몸에 이제 유스트 돼가지고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을 멀리 칠 수 있는 건 어차피 로프트가 D 로프트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130m 7번 아이언 가지고 130m까지 못 친다는 분은 분명히 탄도가 높을 것이고, 아니면 힘이 진짜 없을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그 연세에는 65세, 요즘 70세까지 비거리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건강들 하셔가지고. 그래서 운동만, 근력 운동만 조금 약간 하시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렇게 뒤 로프트 되는 거는 그만큼 공을 조금 낮게 치겠다는 게, 제가 뭐 다른 거 설명해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 동작은 이렇게 하고 하나씩 고쳐가면서 인내하면서 잘 안 되는 사람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거를 뒤 로프트 시키는 거 하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고, 그냥 조금 낮게 친다 그러면 오른발 해놓고 이렇게 박아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낮게 치려면 로프트가 이렇게 여기서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 쓰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왼손등이 앞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체중이 오른발에서 쳐서는 안 되고 왼발에 분명히 가서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발을 빼놓고서, 왜 빼놓고 이렇게 빼놓고서 공 치는 연습도 좋고요. 이렇게 치면서 왼손등을 이렇게 조금 가져간다는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거리가 지금 130m 7번에 가시는 분은 공이 좀 뜨지 않을까, 아니면 슬라이스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거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냐? 비거리 늘리려고 할 때 훅이 난다?
그거는 비거리 늘리려고 몸에 오른편을 쓰면서 이렇게 치니까는 훅이 나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잘 보세요. 제가 체중을 오른발에 둡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오른발에 두고서 상체를 돌리면 굉장히 잘 열립니다. 이렇게요. 근데 제가 체중을 왼발에다 완전히 두었어요.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완전히 넘어왔죠? 이 상태에서 돌리려고 하면 좀 잘 못 돌려요. 이 체중이 앞에 걸려서. 그럼 공 맞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체중이 어디 있기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건 다 오른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백스윙에서 체중 이동을 좀 잘해야 되는데 훅이 난다? 제가 장담할게요. 비거리를 늘리려고 연습하다가 뭐 로테이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공이 왼쪽 간다? 그분은 공 맞기 직전에 벌써 체중이 왼발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약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빡, 왼발 디디고 빡, 왼발 디디고 빡. 요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을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해보시고 어떤지 저한테 또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임팩트 전에 클럽을 던지는 타이밍, 이거 턴다고 표현하셨는데 요게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제가 여기가 이게 그냥 유리관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요. 유리관이에요. 근데 제 몸에 피가 여기랑 다 뚫려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하면 피가 일로 다 쏠리고 이렇게 하면 피가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피가 이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 마지막에 피가 이 앞으로 쫙 쏠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터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럼 터는 느낌일 때 힘은 번지게 돼 있어요. 제가 주먹을 꽉 쥐잖아요. 그러면은요 손목까지도 잠겨요. 이게 번져서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립도 좀 부드럽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힘을 주는 구간이 공 앞에 와서도 솔직히 주죠.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주죠. 근데 안 줬다고 그러죠. 저는. 어떻게 안 줬다는 건지 아세요? 당신에 비해서 안 줬다. 왜? 나는 힘을 줘도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능력치가 조금 더 있을 거고 제가 선수였으면 더 많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선수 시절에 제가 공이 잘 안 맞았으면 여러분들보다 더 맞는 순간 이렇게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공 맞는 순간에 그립의 압력, 이 프레셔가 너무 세면 던지기 힘든 거예요. 그럼 던지는 타이밍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뭐 이렇게 구분 짓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구분을 좀 지어서 오늘 백스윙이 무엇인가? 지금 이게 던지는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에게 제가 백스윙을 구분을 해볼게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합시다. 우리끼리. 뭐냐면 백스윙이 뭔가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게 백스윙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백스윙 안에다가 하나를 더 넣을 거예요. 자, 어떻게 보세요? 자, 보세요. 백스윙이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백스윙이라는 거죠. 그럼 백스윙에서 왼발 디디면서 다운스윙까지 백스윙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이게 백스윙이지 이게 백스윙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백스윙을 그렇게 좀 뻣뻣하게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스윙은 좀 말끔하고 각은 잘 잡힐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막 이렇게 다이나믹한 이런 맛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백스윙은 우리는 어떻게 백스윙이 자 백스윙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백스윙이다. 그러면은 던질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찬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이 안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던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가령 뭐 이소룡의 원인치 펀치라고 있어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주먹을 1인치 딱 떨어뜨려 놓고 이래 놓고 빡 치는데 그 사람이 휙 날아가거든요. 그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보시면요. 내 몸이 관절 모든 게 이렇게 수축이 됐다가 빡 미는 거거든요. 이렇게 빡 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낚아채는 순발력을 이런 걸 쓰지만 우리 그렇게 원인치 요만큼 들었다 멀리 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원인치 펀치의 그 말하자면 그런 원리를 이렇게 쓰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흔들린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스윙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던지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또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던지는 타이밍 글쎄요. 던지는 타이밍이 공 앞은 아니에요. 공보다 훨씬 멀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책 던지지 못한다고 던지는 걸 연습시킨다고 다 이제 썩어서 부러지기 일보 직전에 연습체를 갖고 와서 연습체에서 던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저 망 있는 대로 던졌는데 확 던졌는데 이 채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이게 휙 날아가지고 여기 가서 형광등을 깼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분명히 여기서 놨지만 여기서 놓기 시작하면서 여기쯤에서 넣은 거예요. 제가 뭐 굶뜨고 운동신경이 없어서 늦게 놨다고 생각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혹여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운동신경 좋습니다. 저 생각보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놨더니 이게 하늘로 가고 여기서 던지니까 절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생각보다 늦어요. 그러니까 공 던지는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백스윙 안에 다운스윙과 체중 이동을 살짝 섞어서 나는 이게 백스윙이야. 백스윙은 여기까지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그 찬스가 보이는 거고 던질 수 있는. 그다음에 던지는 곳은 약간 허리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힘든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공을 딱 맞고 나서 쭉 들러붙고 잘 맞았을 때 이쪽 편에도 이게 있거든요. 힘이 느껴지는 게. 근데 그거를 나중에 조금 잘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던질 줄 안 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그거를 갖다가 조금 힘을 조금 더 주고 그다음에 세게도 해보고 빨리도 해보고 그러는 거지. 처음부터 그거를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반대예요. 왜냐면은 나는 일단 던질 줄 알고 그다음에 백스윙에서 이 다운되고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켜놓고 던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힘 빠져서 던지고 그래서 잘 맞았을 때 공줄과 구질과 뭐 이런 거를 조금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마냥 살살 칠 수는 없어요. 마냥 천천히 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거는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 부드럽게 치고 조금 그러고 남들보다 조금 연하게 치는 느낌? 그러나 좁고 이렇게 승부수를 가려야 될 때 뭐 드라이버 남들 무서워서 아이언 치는 좁은 홀에서 드라이버 갖다 놓고 자신감 있게 빡 찔러서 페어웨이 센터로 치면 게임 끝입니다. 그건 이제 공을 멀리 치면서도 똑바로 칠 수 있는 방법은 스윙 안에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윙 안에 멘탈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을 똑바로 있는 힘껏 치면서 페어웨이 좁은 데서 센터로 거기다 돈 내기 하거나 아니면 지기 싫은 사람과 칠 때 이겨야 되는 승부욕이 그냥 막 이렇게 발동했을 때 거기서 그냥 페어웨이 센터로 멀리 똑바로 그렇게 칠 수 있는 방법은 확신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자꾸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뭐 미국 PGA에서 뛰고 있는 125등까지 120등까지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퍼터를 제일 잘하고 전 세계에서 샷이 제일 좋고 스윙이 제일 좋고 드라이버 제일 멀리 가고 아이언이 기가 막히고 막 그럴 아무래도 훌륭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냥 스윙만 신경 쓴 애들보다는 멘탈리 다른 애들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 세계 랭킹 100등 세계 월드 그 순위로 랭킹으로 100등 안에 드는 프로들은 정신력이 멘탈이 전 세계 100위 안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동작들 같은 거 조금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이런 거는 골프하는데 내가 풀리지 않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재밌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걸 함으로써 그게 효과가 있을 때 좋잖아요.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레슨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일종의 소통이잖아요. 근데 이 이상 제가 예를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저를 만나야 되죠. 어쩔 수 없죠. 제가 모객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어차피 바쁘고 그런데 모객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 소통도 괜찮잖아요. 대한민국 골퍼들 100명 중에 레슨 받는 사람은 15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받았지만 그렇다면 레슨 안 받는 사람이 85%인데 제가 뭐 레슨 받는 사람 15사람에서 뭐 한 5사람이라도 더 레슨 받게 모객하고 그러지 않아요. 레슨 안 받는 85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레슨을 이게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몰라도 저랑 이렇게 소통해서 조금씩 얻어갈 수 있고 그러면 또 김주영이가 그래도 이론이 잘 박혔네 아니면 저 사람 덕분에 잘했네 그러면 저도 뭔가 뭐 이제 뿌듯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제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질문 같은 거 이렇게 적으실 때 아마 신경 많이 쓰고 적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데 표현이 조금 서툴거나 아니면 표현이 이렇게 아주 적절하지 않아도 제가 좀 알아들어야죠. 제가 알아듣고서 해야 될 그 입장이니까
뭐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던지시면 그러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처럼 이제 드릴 건데 여러분 여러 사람 거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한 사람 거를 이제 이렇게 길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달아주시면 제가 요렇게라도 제가 그 답을 드릴 거고 그게 답이 그렇게 나한테 그냥 바로 저거구나가 아니어도 그래도 제가 볼 땐 괜찮은 답을 제가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답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오늘은 이 질문이 이게 더 많아지기 전에 얼른 이걸 했지만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골프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어떤 거냐면 누구 스윙이 좋다, 누가 뭐가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 누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이 왜 잘했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습을 했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갑자기 이렇게 이 탑 선수가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또 질문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선수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옛날 선수들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 가령 예를 하나 들면 타이거 우즈가 부치 하몬한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치 하몬한테 배우고 싶은데 부치 하몬이 레슨비가 비싸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인 얼 우드가 타이거 우즈 몰래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목돈을 가지고 부치아만한테 몰래 레슨비를 냈고 그 다음에 조금 쟁여둔 돈으로 월세를 내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 타이거 우즈한테. 근데 나중에 타이거 우즈가 그 얘기를 알고 뭐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우는 걸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또 하나 타이거 우즈가 그 전미 아마추어를 연속으로 우승하고 잘하고 있을 때 그때 타이거 우즈의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무슨 아주 잘 나가는 권투 선수한테 뺏겼대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나는 일개 아마추어 골퍼 중에 잘 치고 미래가 창창하긴 해도 지금 현재로는 잘 나가지 않는데 돈도 버는 게 아닌데 이 복싱 선수들은 이 시드머니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돈 많은 저기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뺏긴 것 때문에 이를 갈고 했다는 얘기를 이 동네 타이거 우즈 동네에서는 다 알고 있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거 말고도 뭐 여자 얘기도 좀 알고 그러는데 그런 거 좀 약간 조심스럽네. 예,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선수들이 어떤 계기를 잘하게 되고 또 어떤 연습들을 주로 했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인품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한 좀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프로들을 대상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